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지시료의 분석인데, 자, 그 미지시료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어떤 화물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 보통 이제 천연물로부터 분류를 해서 알아내야 되는 그런 화합물들은 그 화물에 대한 정보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일단 질량 분석대를 통해서 찍어보니까 뭐가 나왔다. 그럼 그거로부터 이제 그 화합물의 구조를 유추하려면 당연히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야겠죠. 일단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기화학을 이용해서 유기화학과 관련해서 질량 분석법을 이용할 때는 대부분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어떤 화합물을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예측한 화합물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화합물에 대한 구조적인 정보가 아예 없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통 대부분 이런 가능성이 있는 화합물들 중에서 분리를 해서 한번 이 질량 분석계를 통해서 한번 예측을 해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분자 이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분자 이온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면 당연히 분자량이 달라야겠죠. 그래서 펜테인, 원펜텐, 원펜타인. 탄소 5개는 동일하죠. 근데 수소 원자의 개수가 당연히 다르죠. 왜? 불포화도가 다르니까. 자, 펜테인이 당연히 분자량이 잘 클 것이고, 거기서 이만큼 빠진 게 펜텐이 될 것이고, 거기서 이만큼 빼는 게 펜타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질량 스펙트럼이 총 3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M/G 값이 68인 게 가장 오른쪽 편에 존재하니까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파렌트 픽일 가능성이 크겠죠. 즉 분자 이온의 그 질량 값일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 경우는 70짜리네요. 그리고 세 번째 화합물 같은 경우는 72짜리. 그러면 당연히 72짜리가 펜테인일 것이고 앞쪽에 70짜리가 펜텐일 것이고 1번 68짜리가 펜타인이겠죠. 요거는 뭐 사실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요. 자, 펜테인 요거 10입니다. 여기 12로 바꿔주시고 여기서부터 2개씩 빠지는 거죠. 분자량이 72, 70, 68. 그래서 수소 원자 2개씩 빠지기 때문에 분자량 2가 빠지고요. 각각의 이제 페런트 픽으로 이것들이 관찰되는 거 앞쪽에서 확인을 했었죠. 이런 경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아닌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메틸 사이클로헥세인 그리고 에틸 사이클로펜테인 이런 경우들이 문제가 되는데 왜? 얘들은 분자량이 같거든요. 자, 보시면 메틸 사이클로헥세인과 에틸 사이클로펜테인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98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 98에 해당하는 즉 분자 이온의 M/G 값 98이 모두 다 관찰이 되느냐? 관찰이 되고 얘도 관찰이 되죠. 그러면 분자 이온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게 토막이 나서 즉 분해가 돼서 생성되는 라디칼 혹은 양이온, 이거 양이온에 해당하는 파트를 봐야겠죠. 그 양이온에 해당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보시면 메틸 사이클로 헥세인 같은 경우가 베이스픽으로 83짜리가 관찰이 되고요. 에틸 사이클로 펜테인 같은 경우는 베이스픽으로 69가 관찰이 돼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자, 메틸 사이클로 헥세인 같은 경우는 이런 화합물의 CH3죠. 여기에 만약에 전자의 충격을 받으면 플러스 라디칼 타입이 될 것이고 요게 토막이 나면은 당연히 이 결합이 끊어질 거예요. 그러면 더 안정한 탄소 양이온이 생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축편으로 양이온, 그 다음에 CH3의 라디칼이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가 몇이었죠? 원래가 98이었죠. 이게 98이었어요. 98에서 탄소 하나, 수소 3개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값이 몇이죠? 15죠. 그럼 98에서 15를 뺀 값이 몇이에요? 83이죠. 요거에 해당하는 값이 83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에틸 사이클로펜테인 같은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역시 전자의 충격을 받으며 이게 만들어질 것이고 이게 토막이 나면은 여기도 이 결합이 끊어집니다. 그럼 이거로부터 생성되는 거는 요거의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양이온 형태와
그다음에 CH2, CH3의 라디칼이 생성이 되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98이었고, 얘가 몇이죠? 얘가 수소 2개니까, 형태가 되는 거고, 탄소 2개니까 24에다가, 수소 2개, 3개니까 5개죠. 얘가 29예요. 그러면 98에서 29만큼이 빠지면 몇이 되는 거죠? 얘가 6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 분자이온에 해당하는 페넌트픽을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고요. 그게 토막이 어떻게 났을까를 가정을 해봐서 유추되는 화합물의 분자량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분자이온 질량을 이용한 이제 분자식의 예측인데, 분자식을 알아낼 수는 없어요. 분자식이 딱 제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분자이온을 이용해서 예측을 해보는 거죠. 짝수 분자량을 가지고 있다.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짝수계의 질소 원자. 이것들은 고민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질소 원자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나요. 짝수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분자 전체의 분자량의 짝수 값을 가지게 되는데, 홀수인 경우, 홀수계 질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이거 질소 규칙이라고 해서 분자량 자체가 홀수입니다. 분자량이 홀수다? 그럼 홀수계 질소 원자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짝수, 질소 원자 하나 가지고 있죠. 홀수. 질소 원자 2개 가지고 있네. 그럼 질소 원자 짝수계인 경우는 분자량이 짝수니까 짝수.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M/G가 86인 화합물의 분자식을 예측해 본다.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어쨌든 짝수고요. 탄화수소 화합물로만 되어 있다. 그럼 탄소 6개짜리 수소 14개일 것이고, 산소 원자를 포함한다?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어느 분자량 하나만 가지고 분자식이 딱 하나만 제시가 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고요. 분자량이 커질수록 당연히 더 그 가능성은 많아지겠죠.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